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비전공자의 통계 이해하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표값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값만으로는 양적 변수의 자료를 수치적으로 설명하는 데 부족합니다. 대표값들은 자료의 일반적인 값을 설명하지만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두 국가 A와 B의 국민들의 연평균 소득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 국가 A와 B는 연평균 소득이 25,000달러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두 국가의 국민들의 소득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국가의 평균 소득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 두 국가의 평균 소득의 자료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 B의 경우 국민들의 소득 분포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여기에서 3만 달러의 수입은 국가 B에서는 매우 높은 소득이 되지만 국가 A에서는 특별하게 높은 소득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통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할 통계치는 범위입니다. 사실 범위의 정의는 가장 큰 관측치와 가장 작은 관측치 사이의 차이로, 이는 자료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앞의 그래프에서 국가 A의 경우 범위는 5만 달러, 반면 국가 B의 경우 범위는 1만 달러입니다. 정리하면 국가 A는 소득의 변동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범위는 직관적이고 유용해 보이나 자료의 다른 특성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범위라는 통계치는 자료의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세 국가의 소득자료 분포가 나타나 있는데 모두 평균과 범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분포는 여러분들도 보는 것처럼 세 국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부터 관측치 거리의 관점에서 국가 A의 변이가 가장 크고 국가 B의 변이가 가장 작습니다. 국가 A의 소득은 평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고 국가 B의 소득은 가장 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라는 통계치는 자료의 변이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범위 말고 분포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통계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표준편차입니다. 이 표준편차는 자료의 분산을 설명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장 대중적인 통계치로, 이는 평균과 자료의 편차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치입니다. 표준 편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차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자료의 개별 관측치는 모두 편차를 갖게 됩니다. 편차는 개별 관측치에서 평균 값을 뺀 값입니다. 당연히 관측치가 평균값보다 크면 편차는 양수이며 관측치가 평균값보다 작으면 편차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측치의 편차를 합하게 되면 그 합계는 0이 됩니다. 이는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이 편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편차의 절대값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편차의 제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준편차는 편차의 제곱을 사용합니다.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공식, 다시 말해 n개의 관측치를 갖는 변수의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통계학에서는 표준편차를 소문자 S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표준편차와 분산을 같이 배우셨을 것인데, 분산은 무엇일까요? 분산은 쉽게 설명하면 표준편차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표준편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이는 공식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관측치의 일반적인 거리입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개별 관측치들이 평균값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계학적으로 표현하면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자료의 산포도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두 개 국가의 국민의 연평균 소득의 자료를 대상으로 해석하면 국가 A의 연평균 소득의 표준 편차는 국가 B의 연평균 소득의 표준 편차보다 훨씬 큽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볼 때 국가 A의 국민의 평균 소득 값은 연평균 소득의 평균값으로부터 훨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표준 편차의 특성을 알아보죠. 첫째, 표준 편차는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둘째, 표준 편차가 0인 경우는 모든 관측치의 값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당연히 이해될 것입니다. 표준 편차가 0이라는 것은 개별 관측치가 평균 값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라는 의미이므로 모든 개별 관측치가 동일해야 표준 편차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표준 편차를 산출하는 공식에서 분모를 n이 아닌 n-1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n 대신 n-1을 사용하면 모집단을 더 잘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수집한 자료는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정하는 통계치는 수집된 표본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값, 다시 말해 모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집한 자료가 모집단이라면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n-1 대신 n을 사용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통계의 비전공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계치를 직접 추정하는 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 통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영상에서 언급하겠지만 요즘에는 직접 통계치를 추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값을 얻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통계치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해 추정되거나 계산된 통계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표준 편차의 정의와 계산 방식,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통계치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산출된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표준 편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의미를 설명했는데 과연 표준 편차값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시험을 치르고 채점을 한 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평균 점수를 구해보겠죠. 계산해 보니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구했습니다. 만약 표준 편차가 0이라면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학생들이 77점을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표준 편차가 40점이라면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평균이 77점인데 표준 편차가 40점이라면 만약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면 저는 선생으로서 저 자신에 대해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현실적이라면 아마 표준 편차는 8에서 12점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표준 편차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빈도 분포의 형태 혹은 모양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이 빈도 분포의 형태 혹은 모양에 대한 내용은 이후 영상에서 분포에 대해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표준 편차 해석에 대해 대부분의 자료에서 적용되는 경험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대부분의 자료라고 말한 것에 대해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집한 자료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작성했을 때 그 형태가 종 모양을 닮았다면, 첫째, 관측치의 약 68%는 평균값 마이너스 표준편차와 평균값 플러스 표준편차 사이에 놓여집니다. 두 번째, 관측치의 약 95%는 평균값 마이너스 2 곱하기 표준편차와 평균값 플러스 2 곱하기 표준편차 사이에 놓여집니다. 세 번째, 관측치의 거의 대부분 평균값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편차와 평균값 플러스 3 곱하기 표준편차 사이에 놓여집니다. 이 규칙은 많은 빈도 분포가 실제로는 종 모양을 갖기 때문에 경험 규칙이라고 불립니다. 이 그래프는 경험 규칙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점수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 분포는 평균 점수가 500이고 표준 편차가 약 100인 종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경험 규칙을 보여주는데, 경험 규칙에 따라 전체 응시자의 68%가 400점과 600점 사이에 속하는데, 400점과 600점은 평균 점수인 500점보다 표준 편차인 100점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시자의 95%가 평균 점수인 500점으로부터 2배의 표준 편차인 300점과 700점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경험적 규칙은 분포의 형태가 종 모양일 때만 적용됩니다. 만약 자료의 분포가 다른 형태를 갖는다면 이 경험적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통계치 중 가장 단순한 통계치인 범위와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통계치인 표준 편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기술 통계에서 사용되는 통계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